자, 오늘도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켜두시면 이런 자동차 이슈 뜨거울 때마다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다룰 얘기는 좀 무겁습니다. 테슬라를 둘러싸고 또 한 번 큰 소송이 터졌는데 이번엔 단순한 접촉사고나 가벼운 손해배상건이 아니라 사람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사건의 중심에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있습니다. 텍사스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사건은 텍사스에서 일어났습니다. 테슬라 모델 3 한 대가 사고를 냈고 그 사고로 76세 여성 마사 아빌라 씨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76세라는 나이가 주는 무게감이 있죠. 이 사건이 단순한 교통사고로 끝나지 않고 큰 소송전으로 번진 이유는 사고 당시 차량이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 그러니까 오토파일럿 모드로 운행 중이었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운전자의 이름은 마이클 버틀러입니다. 버틀러는 사고 당시 차량이 오토파일럿 모드로 운행 중이었다고 주장했어요. 본인 입으로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테슬라 쪽 반응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테슬라는 이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테슬라 경영진이 직접 나서서 사고 당시 운전자가 시스템을 오버라이드했다고, 즉 자동 시스템을 운전자가 직접 무시하고 수동으로 조작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게 양측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핵심 지점입니다. 한쪽은 차가 알아서 갔다고 하고 다른 쪽은 아니다, 사람이 직접 조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번 소송 누가 제기했는지부터 짚어볼게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마사 아빌라 씨의 딸과 그 남편입니다. 가족이 직접 나선 거죠. 어머니를 잃은 딸 입장에서, 그리고 장모를 잃은 사위 입장에서 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이 주장하는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디자인 결함, 즉 테슬라 차량 자체에 설계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고, 두 번째는 경고 실패,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 시스템의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소송이 흥미로운 또 하나의 포인트는 테슬라 한 곳만 피고로 지정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운전자였던 마이클 버틀러도 함께 피고로 지정됐어요. 즉, 가족 측은 테슬라의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었고 동시에 운전자의 과실도 있었다는 이중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송 내용을 보면 테슬라와 운전자 양쪽 모두에게 과실, 그러니까 네글리전스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고 당시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해리스 카운티 보안관실이 공식 성명을 냈는데요. 이 성명에서 보안관실은 버틀러가 사고 당시 자동주행 보조 시스템이 작동 중이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운전자 본인의 진술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부분이죠. 그리고 보안관실은 추가로 중요한 정보를 하나 더 줬는데 버틀러가 음주 징후를 보이지 않았고 수사에 협조적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MBC 뉴스를 통해서도 보도가 됐어요. 즉 적어도 알코올 문제나 비협조적인 태도 같은 변수는 이번 사건에서 배제된 상황인 거죠. 자, 이제 사고가 보도된 이후의 반응을 좀 볼까요? 사고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수많은 헤드라인들이 곧바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시스템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언론들이 빠르게 오토파일럿 사고라는 프레임으로 보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보도들이 나오자마자 테슬라 쪽에서 거의 즉각적으로 반박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의 AI 총괄 애슈크 엘루스와미가 직접 나서서 이 주장을 반박했어요. 머스크가 한 말이 좀 인상적인데요. 머스크는 이 사고가 말이 안 된다고 표현했습니다. 왜 말이 안 되냐는 거냐면 머스크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풀셀프 드라이빙, 줄여서 FSD라고 부르는 이 두 시스템은 도어 카메라에 찍힌 그 속도로는 절대 주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도가 도대체 얼마였느냐? 테슬라 측 주장으로는 시속 73마일이었습니다. 73마일이면 시속으로 환산했을 때 거의 117km 정도 되는 속도인데, 머스크 주장의 핵심은 오토파일럿이나 FSD가 활성화된 상태였다면 절대 이런 고속으로 달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차가 진짜로 그 속도까지 났다면 그건 시스템이 차를 몰고 있던 게 아니라 사람이 가속 페달을 직접 밟고 있었다는 의미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서 잠깐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 이 사건은 굉장히 명확한 두 가지 스토리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운전자와 가족 측의 스토리입니다. 운전자는 사고 당시 자동주행 보조 시스템이 켜져 있었다고 직접 진술했고, 가족은 이걸 근거로 테슬라의 시스템 자체에 결함이 있었고 테슬라가 그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테슬라 측의 스토리입니다. 테슬라는 시속 스르세 마일이라는 속도 자체가 오토파일럿이나 FSD의 운행 범위를 벗어난다는 점을 근거로 사고 당시에는 운전자가 시스템을 오버라이드해서 직접 차를 몰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 쟁점이냐 하면 결국 법적인 책임 소재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만약 정말로 오토파일럿이 작동 중이었고 시스템이 오작동을 했다면 책임은 테슬라 쪽으로 많이 기울게 됩니다. 반대로 운전자가 시스템을 끄거나 오버라이드한 상태에서 직접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면 책임은 운전자 개인에게 훨씬 크게 쏠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송의 핵심은 사실상 그 순간 정말로 누가 혹은 무엇이 차를 조종하고 있었는가를 밝히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항상 따라오는 패턴이 하나 있죠. 사고가 나면 일단 언론에서는 오토파일럿 사고라는 헤드라인이 빠르게 퍼지고 그 다음에 테슬라 경영진이 거의 곧바로 반박에 나서는 흐름입니다. 이번에도 정확히 그 패턴을 따라갔어요. 사고 보도가 나오고 헤드라인들이 오토파일럿을 지목하고 그리고 머스크와 엘루스와미가 빠르게 등판해서 반박 논리를 펼친 겁니다. 이 흐름 자체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둘러싼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죠. 지금 상황을 정리하면 76세 마사 아빌라 씨가 텍사스에서 테슬라 모델 3 사고로 사망했고 그 딸과 사위가 테슬라와 운전자 마이클 버틀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의 핵심 주장은 디자인 결함과 경고 실패입니다. 운전자 버틀러는 사고 당시 자동 주행 보조 시스템이 켜져 있었다고 진술했고 해리스 카운티 보안관실은 그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으며 협조적이었다고 확인했습니다. 반면 테슬라 측, 특히 머스크와 엘루스와미는 사고 당시 속도인 시속 10마일 3마일이 오토파일럿과 FSD의 운행 범위를 벗어난다는 점을 들어 운전자가 시스템을 오버라이드했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 앞으로 소송이 진행되면서 더 많은 데이터와 사실들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량 데이터, 시스템 로그 같은 기술적인 증거들이 법정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에 따라서 이 사건의 결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동시에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전반에 대한 신뢰도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오늘 T3에서 준비한 테슬라 텍사스 사고 소송 소식 여기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이 사건 계속 추적해서 새로운 소식 나오는 대로 또 가져올 테니까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이랑 알림 설정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